자, 그 먼저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가야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네들의 그 이 족적을 남긴 것만이 아니라 앞뒤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상당히 그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를 가야라는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핵심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역사와 진화, 그러니까 차이나입니다. 차이나의 뗄 수 없는 관계를 그 가야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잘못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왜 역사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도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가 잘못 배운 역사가 있는데 그 잘못 배운 그 지식을 깨라고 그러는 내용이 삼국사 열전에 김유신전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먼저 시간에 분명히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주목을 별로 안 했었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김유신의 조상은 수로다. 수로왕이 가야의 수로왕이 12대조다 라고 분명히 정사서인 삼국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김유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호금천씨의 후여대,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소호금천씨의 후예다. 신라는 소호금천씨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유신의 비에, 김유신의 비에 비석에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원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소위 중국에서 저는 중공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진화라고 그러고 진화의 조상 자기네들 최고의 제일 오래된 조상인 황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가여의 시조 수로와 시조 수로하고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라는 것을 아주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관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설을 이제 쭉 이제 읽어봤는데 그 사설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왕은 김유신의 12대조다. 신라인은 소호금천씨의 후예다. 그런데 그걸 모아보면 신라와 가야는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 또 김유신의 비에는 헌원의 후예고 소호의 자손이라고 그랬다. 헌원은 진화 최고의 조상인 이거 오렐꽃자입니다. 높을 꽃자이기도 하죠. 오제의 으뜸자리인 황제를 말하는 건데 황제 이름인데 성은 공손이라고 그랬어요. 성을 공손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름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소호금천 씨는 헌원, 즉 진화 제일 으뜸으로 삼는 임금인 황제의 장남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묘합니다.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냐면 김유신의 우리 역사상의 조상이냐 아니냐.
뭐 김유신이 그냥 우리 역사상의 조선하고 뭐 아무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어라고 그러면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에는 김유신은 우리 역사상에 존재했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영웅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위에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검토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서 소호금전 씨와 황제가 김유신의 조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우리 역사상의 조상의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이제 그 시각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황제라는 게 그럼 과연 황제라는 분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뭐 그 이 사기를 얘기를 하면은 천하의 그 아주 정말 그 이 위대한 역사서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막상 사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이게 지금 첫머리입니다. 사기 첫째 권이에요. 1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제 본기가 또 첫째 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나라의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운 얘기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이제 한나라의 얘기가 이제 그 역사서이지만은 하여튼 자기네들 조상의 역사에다가 오제 본기 오제를 놓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첫머리입니다. 아니 거두절미하고 황제란 소전지다. 소전의 아들이다. 이건 뭐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 소자와 전자를 알면은 이게 자자 갈지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소전의 아들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전의 아들이다. 성은 공선이다. 이름은 훈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설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황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제 쭉 이어집니다. 서광이 이르기를 이름을 유웅이라고 그랬다가 아니 이름은 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로 아니래. 유웅이래. 근데 이 유웅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게 동북공정에 결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저쪽 이 대릉하 지역 그쪽에서 이상한 옥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옥기들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는데 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공의 말하자면 공산국가에 있는 학자들이 이거 대한민국의 조상이야, 조상이 곰이야,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무지하게 고민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유웅지야. 그러니까 이 웅자 하나 때문에 동북공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집회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세근이라고 그러는 거기에는 세근이라고 해서 이제 또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토해덕이 성스럽고 흑색과는 누렇다. 누렇기 때문에 황제라고 했다. 신롱이 화해덕이 있어서, 신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의학에 대한 걸로 돼 있죠. 농사와. 그런데 화해덕이 있어서 화덕왕이라고 한 것 같다. 그거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염제도 신롱에서 그래서 이제 화덕을 가졌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석에서 유웅으로 부른 것은 그 바탕이 유웅나라 임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뭐야? 아까 여기서 소전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뒤에 보면은 바로 또 소전이 여기는 마치 개인인 것 같은데, 바로 뒷장에 보면, 이거 이제 다음번이로군요. 다음번에 보면은 소전은 나라 이름이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이라는 이제 그런 해설집에 보면은 뭐 여지지에서 말하기를 뭐 탁록은 원래 행성인데 뭐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살펴보면 황제가 유흥나라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나라의 임금이라는 얘기도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기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황제는 유흥나라의 임금이다. 이런 식의 소전국 임금의 둘째 아들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르기를 유흥이라고 했다. 진훈씨라고 불렀다. 아니, 헌원이라고 했다가, 유흥이라고 했다. 진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재홍씨라고도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24개월 만에 임신해서 24개월 만에 황제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수구 땅에서 낳고, 수구는 노나라 동문 북쪽으로 지금은 연주 곡부현 동북 육리에 있다. 여기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 후대 역사를 보면은 여기가 고구리 백제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신라가 있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이제 하여튼 지금은 연주 곡부현 동북 육리에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여튼 여기서 출생을 했다. 그리고 무슨 뭐 정정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뭐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넘어. 근데 이제 소전을 설명을 하는 데를 봅시다. 그러니까 황제자, 소전지자라고 그랬었죠. 그 소전을 설명을 하는 건데, 지폐가 뭐라고 그래? 지폐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초주가 말하기를, 초주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게 아주 상당히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유흥국의 임금인데 소전의 아들이다. 황보밀은 또 뭐라고? 황보밀이라는 사람도 아주 대단한 학자로 추앙받는 학자인데, 유흥은 지금의 하남성 신정에 있다. 그래서 신정이라는 데는 여기예요. 네. 그게 바로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근에서는 이제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 하면은, 소전은 제후국의 나라 이름이래요. 앞에는 마치 본문을 보면은 사람 이름 소전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이름 같은데, 여기는 나라 이름이다. 그게 인명이 아니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국어라는 게 뭐 이제 국어라는 이제 이게 이제 또 뭐 사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 비슷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소전이 유교씨의 딸을 얻어서, 그러니까 유교씨한테 이제 장가를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또 사람이야. 이때 보면은. 염제 역시 소전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또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염제 역시 소전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염제하고 황제 두 임금을 서로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었어요. 대를 물려서. 근데 제왕대기를 보면은 8임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염제하고 두두두두두 임금님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8임금이 떨어져 있대요. 500년이 넘게 흘렀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왕대기 그러는데, 근데 소전이 바로 황제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황제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염제가 염제 뒤를 이어서 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보니까 우습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서가 굉장히 추앙을 받지만은 아주 그냥 그 권일의 첫 번째 구조서부터 야, 그거 이상스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여튼 봅시다.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황제는 소전의 후대 자손이라고 가규가 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좌전에 뭐라고, 그래서 이제 좌전에, 춘추 좌전이라는 거죠. 고양시가 똑똑한 아들 8을 두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대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헌원에 대한 이제 그 해설을 합니다. 세균이 뭐라고 그래요? 황보빈이 뭐라고 그러냐? 황제는 수구에서 태어나고 희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이 됐다. 무슨 얘기냐? 희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이 희씨가 됐답니다. 아니 소전 유웅 공손 무슨 이번엔 또 희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런데 헌원 언덕에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됐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제야사학자들은 아이고 헌원이 아니야 환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거 사설을 자꾸 들여다보다가 보면은 이게 맞는 주장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걸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언덕 이름을 환안 언덕이라서 그 환하다는 거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성이 공손씨였는데 희수에 살았기 때문에 성을 희씨로 고쳤다. 근데 여기 정정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요거는 대청이어지더라 그래서 청나라 때 이제 그려놨던 지도입니다. 다 이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지역쯤 되냐면은 요게 이제 산동성이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 지역에 해당하는 요거다. 이게 이제 태산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내용,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원이 이제 임금이 돼갖고서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그때 처음 방패와 창 쓰는 방법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조회도 안 오고 조공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임금님 그러면은 이제 저걸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제 때려잡으러 댕겼다 이거죠. 그런데 치우가 아주 포악해서 칠 수가 없어서 자기보다 더 센 거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풀이입니다.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무슨 얘기? 집회라는 데서 뭐래요? 치우는 옛날 천자다. 여기 황제에 대해서는 천자라는 얘기가 한 번도 설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소라는 사람이 치우는 옛날 천자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치우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상의 임금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권 사학자들은 아주 그냥 그 역사서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또 그러니까 세군에서 냉겨는데 관자가 이제 말하기를 치우가 노산에서 쇠를 거두어 5가지 병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치우라는 분은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봅시다. 치후 형제가 81명이 있는데 이건 9981입니다.
이제 숫자가 다, 그 우리 역사상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9981에 이제 여든 하나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구리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구리로 됐대요. 그리고 쇠로 된 이마를 갖고 있고, 그 모래와 돌을 먹는데요. 그래서 대노 같은 병기를 만들었답니다. 그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걔네들 역사 속에, 진화의 역사 속에서는 황제가 치우를 때려 죽였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자기네들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다른 건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치우가 죽은 뒤에 온 세상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 왜? 치우가 세계를 평정을 하고 황제를 꽉 눌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치우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선 황제라는 사람부터 이제 껄떡거리고 나서는 거죠. 소란스러워졌어요. 근데 황제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치우의 형상을 그려서 천하의 위험을 보래. 형상을 그리기만 해서 그것만 봐도 아이고 하고서는 꿇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화 역사서에는 그 황제가 치우를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만 갖고도 아이고 천하가 모두 치우가 죽지 않았네 하고 조용해졌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데도 구리국의 임금 이름이 치우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저쪽에 응소의 얘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쭈루루 생략을 하고 뭐 이제 얘기가 이제 깁니다. 근데 뭐 이제 황제가 이제 어디 살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디 살면서 아내는 루조였는데, 그게 황제의 정비고, 그 정비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효녀인데, 곧 청량이다. 근데 그 청량을 강수가에 내려보냈는데, 강수가에 내려보냈다는 거는 뭐냐? 제후로 시켰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둘째는 창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은 요 청량이다. 아까 청량이라고는 소금준 씨 청량 뭐 하고 나왔어요. 그 청량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강수를 산동성 로산에서 발언하는 기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 문헌을 제시하지는 못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 진화 대륙에는 강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하. 그러니까 하는 황하를 얘기하고 강은 양자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수에 내려보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청량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양자강 옆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야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신라에 이어지고 우리와 연결되는 이제 말하자면은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또 이제 세근이 설명을 했냐면, 강은 내려가다의 뜻인데 황제 아들이 제후가 돼서 강수로 내려가 살았다는 말이다. 강수 약수 촉당에 있다. 이 사람은 촉당에 있는 걸로 그랬는데, 촉당하고는 이들의 역사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촉당은. 촉은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남만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는 동이 그러는데, 남만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데가 촉당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생뚱맞게. 그 촉당에 두 물길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적어 보면은 구리라는 나라가 나와요. 구리라는 나라에 임금님이 18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라고 그러는 2096년을 간 2000 그러니까 서기전 2333년에 건국됐다고 생각하는 조선의 앞에 1565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가 구리인데, 그것 때문에 고구리도 그 나라 이름을 그걸 땄고 그 왕건의 고리도 그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금님이 거발한이고 마지막 임금님이 거불단입니다. 이 임금의 아들이 우리 그 단군 조선의 단군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태호복희예요. 그 여동생은 여외인데, 복희와 여화가 5대 환웅이신, 5대 천왕이신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부련 환웅이 8대인데 신하였던 소전을 섬서성 강수가에, 이 강자는 제비강자입니다. 우리 그 제비강씨 많죠. 강수가에 군사감독을 보냈는데 그때 따라간 아들이 염제신롱이다. 아주 신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소전의 아들이다. 아까 그래서 그럼 황제하고 이 이제 쭉 이제 8대를 내려가서 이제 황제 헌원이 나오는데, 그럼 8대를 내려가서 500년 지나서 그럼 그 염제신롱의 뒤를 이었단 말이냐라고 나온 얘기의 근거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면은 저 사람들의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우리 강단사학계에서는, 대학사학계에서는 굳이 위설하고 깎아내리고 싶어서 애를 버럭버럭 쓰고, 아니 뭐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동양의학의 시조가 됐죠. 신롱이라는 분이 사망오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태호복희, 염제신롱, 황제헌원을 삼황이라고 치부를 저 사람들이 해요. 예. 그리고 남저지를 오제. 근데 사마천은 황제서부터 따졌죠. 여기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사람들. 그런데 자오지 천왕은 어떤 분이냐? 산동성 동평현에 무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구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황제가 태어난 데하고 같아요. 소전이 500년 지난 후 후손이자 제후의 아들 황제 헌원이 역모를 한 거야. 말하자면 여기는 천왕이고 역모를 꾀하다가 그냥 묵사발 난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섬서성에 있는 장안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 위에 그 섬서성 북쪽에 그 저 황하 북쪽으로 거기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그걸 이제 그 이 동북공정에다가 이제 황제를 자기네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활동 지역을 보면은 이게 다 어디냐? 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다 지금 현존하는 지명이 아닙니다만은 여기 있는 지명을 이렇게 몇 개를 쭉 이제 그 보면은 다 그 뭐 산동성, 안위성, 강소성, 절강성 이제 그쪽에 있는 지명이다. 그런데 아까 그 봤던 지도, 요 지도에서 요 부분만 떼낸 겁니다. 근데 언제적 지도냐 하면은 요 지도는 그 국민당 정권이 모택동이한테 그 멸망을 당해갖고 대만으로 쫓겨가면서 절치부심해갖고 저기를 다시 수복을 해야 돼 하면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60년, 70년 된 지도입니다. 그런 지도인데 그 지도에는 옛날 지명이 지금 지도보다 엄청나게 살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그 내력을 우선 얘기를 할게요. 수로왕묘가 있어요. 그 수로왕의 사당이니까 묘수라고 그런 게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수로왕 왕비는 허황옥이에요. 허황옥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형제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남자 동생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됐는데 허천이라는 곳이 세 곳이나 있어요. 이 동네에 봅시다. 금관이라고 그랬어요. 나라 이름을 금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관자예요. 근데 그 관으로 발음되는 게 요런 관자가 있어요. 근데 이 관자는 요 관자하고도 뜻도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요거는 그 괴짝이라는 소리예요. 그 괴짝을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발음은 구이예요. 근데 여기서 나무 먹다 떼 버리고 요거 떼 버리면은 귀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괴가 하고 귀하고 다른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은 똑같이 발음이 구이예요. 그런데 지금 귀지라는 데가 있어요. 귀지가 있습니다. 귀지. 여기 묘수라는 데가 여기 묘수가 있고 귀지가 있어요. 귀지. 그런데 현재 지도에는 지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새 지도에는. 보실래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은 지주로 이거 희한하네. 이게 요새 이거 최근 지도는 지주로 돼 있습니다. 아예. 자, 그다음에 구지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명사전을 보면 걔네들 지명사전을 보면은 구자산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이 구자나 이 구자나 이 지자나 이게 아들 자자가 제 사람들은 그 지로 발음이 되거든요. 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후하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여기가 구하산 짤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구지봉인 것 같은 아까 이제 시왕봉 그러니까 현재 지명은 여기가 시왕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바로 북쪽에 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인 소호금전시 관련 지명이 있는데 이름은 청량이라고 그래갖고 강수는 고래로부터 양자강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강가에 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량이 그 소호금전시의 청량을 의미하는 거겠지. 산동성에 있다거나 촉에 있었겠느냐.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면 황산입니다. 근데 여기도 허천, 여기도 허천, 여기도 허천. 그런데 그 사이에 수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을 읽어야 돼요. 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로왕의 묘 아니겠느냐? 수로왕의 사당 아니겠느냐? 그리고 왜 괴짝을 뜻하는 귀지라는 데가 여기가 있고, 왜 여기 청량 그 소호금전시를 관련한 지명이 여기 있으며, 왜 여기 그 구지라는 그런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지명이 여기 살아있겠느냐? 도저히 나로서는 이거를 저걸 할 수가 없겠다. 근데 또 재밌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동성, 잠산 무슨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그 김유신이 이제 전쟁했던 지명들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개로 아주 유명한 동네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구화산입니다. 여기가 청량이고, 요 밑에는 이제 그 위쪽으로 뽑았습니다. 왜 위쪽으로 뽑았냐? 그리고 여기 율수인데, 여기는 최치원이 당에 갔다 와서 율수 현인가를 했는데, 이제 그 율수고요. 그리고 우리 강화도를 건너가기 전에 강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강도라는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그 다음에 원나라의 청으로다가
최영 장군이 가서 싸운 데가 육합인데 육합성인데 육합성이 여기 있고요. 이거 대통령지도입니다. 동성 잠산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경주에 있는 함산, 팔공산, 팔공산이 도대체 몇 개씩이나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는 여기가 경주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전쟁하기도 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오갈 수가 있는 데죠. 그러니 여기가 그 가야의 그 말하자면 본바닥이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못된 주장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동성에 보면은 소호릉이 있습니다. 소호릉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또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피라미드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라미드 말고 서안 근처에 굉장히 그 피라미드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는 척해요. 거참 희한하거든요. 그러고서 이거는 동양의 피라미드다 라고 그러면서 또 이거는 또 아주 저걸 합니다. 근데 내력을 보면은 여기는 송나라에서 조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이두, 그러니까 쟤네들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바이두인데 백도죠. 일백백자에 이제 그 온도라고 할 때 도자인데 거기를 검색을 해서 이제 이거를 얻었는데 보니까 그 이런 모양으로다가 소호금전 씨의 호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식의 설명에 이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기 어디 암각되어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 모양이 요로 됐다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부차스러우니까 빼버리고 그러니까 나릴의 그 전 모양이 됐다가 또 요 모습으로 됐다가 이게 호자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럴듯한 그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결론에 해당한 거를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 사람들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마치 그냥 뭐 이 땅에서만 우리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 교육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타파를 해야 된다. 여기 뭐 점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점 보는 사람들한테 점 보는 사람들을 흉을 굉장히 봅니다. 왜 흉을 보냐 하면은 아니 도대체 미래를 알고 싶으면은 자기가 오늘 미래가 잘 될 짓을 하면은 미래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네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떠돌아댕겨요. 뭐 심지어는 뭐 푸틴이 뭐 죽으면은 뭐 연해주를 뭐 한국에다 주라고 그랬대요. 저는 아주 세상에 저런 바보들이 있나. 아니 어느 나라 통치자가 자기 땅 떼서 남을 주라고 그러는. 물론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지만은 지금 걔네들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걔네들이 왜 주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냐? 지금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역사를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몸뚱이로 그냥 그걸 받아요? 그럼 받아도 도둑놈이죠. 그럼 우리 미래가 밝기 위해서, 물론 다른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그 시베리아의 지금 몽골뿐만이 아니라 몽골 북쪽에 있는 데를 다 우리 연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역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그런 그 내력을 모르고서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점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얘기를 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그 제대로 지식을 진짜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그 더 많이 지식을 갖출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